제목을 아리송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본심이라고 달아놨는데 총선 핫플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총선 핫플에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총선 핫플 두 분입니다. 일단은 유영하 변호사 그리고 이른바 개국본의 대표가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다라는 논란입니다. 먼저 이번에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로 컷오프된 유영하 변호사가 앞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공개했는데 이번엔 친필 편지는 없고 본인이 들었다라면서 발언을 대신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영하 변호사 스스로가 이건 대통령의 뜻이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영하 변호사를 국론 분열 세력으로 몰아서 명단 자체에 아예 넣질 않았죠. 탈락을 시켰죠. 도와주려는 카드를 능욕당한 것이라서 이 효과는 소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 칼질을 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그럴 수 있나요? 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했다라는 건데 물론 이게 어떠한 뭐 친필이나 그때와 같은 어떤 에비던스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는지와 관련돼서는 조금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라면 소민 교수님 네. 이게 뭐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어떤 애가 이제 같은 반 애한테 맞으면 싸움 잘하는 형 데려와서 니네 다 죽었어 이러는 게 이제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유영하 변호사님이 하시는 게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연락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굉장한 권력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이제 편지 하나 받아와서 나 이런 사람이야. 뭐 공천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흔들었거든요. 그때 유영하 변호사 얼굴이 굉장히 득음만만했던 게 바로 이제 그 때문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한물 간 싸움꾼이고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말빨이 먹히지 않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컷오프 됐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또 분노를 많이 했다면 그건 정말 현실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모르는구나. 좀 자신을 좀 성찰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아쉽습니다. 장경 교수님, 야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뭐 야권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서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편지 나왔을 때 이번 선거에도 선거의 여왕의 재등장이야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여왕이었던 권위가 이제 사라졌다라는 게 이제 느껴졌죠. 게다가 유영하 변호사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측근 인물인데 이분이 이제 공천에서 배제됐다라는 것 가지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유튜브 방송에 강효석 변호사 얼굴이 나왔잖아요. 그 자체 강효석 변호사 자체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어서 굳이 저분의 이야기나 저분의 해석에 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합니다만 모르겠어요. 지금 저 옥중에 계신 분의 심정이 자신의 위치를 지금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제 야권에서는 유영하 변호사 개인의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뭐냐면 이제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이제 공천 기준이라고 발표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국론 분열을 일으킨 사람을 배제한다는 건데 저는 그게 사실 좀 의아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 입장에서는 당론 분열을 일으킨 사람을 배제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국론 분열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탄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국 문제라든가 한쪽에 이제 쏠리는 사람 다 잘라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국론 분열이라고 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겠다는 결국 그거 칼로 사용이 된 거고요. 이제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공천 결과를 다 놓고 보게 되면 결국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해가지고 저는 그때 느낌이 양쪽 세력을 합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탄핵 오적이라 그러면서 전부 공천에서 배제하고 또 이쪽 우리공화당 못 들어오게 지금 또 이렇게 지금 사실상 뭔가 지금 단절되는 그런 벽이 지금 쳐져 있는 것 같고 마지막 남은 카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정말 유일하게 보필한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이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총선 때 진박 무슨 박을 다 공천을 이렇게 주면서 내가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 못 준 게 가장 마음이 아프다 걸리다 하면서 딱 한마디를 남기셨거든요.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이번에 이제 공천 신청을 했을 때 물론 이제
공병호 위원장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론 분열이라고 하는 이름의 천έμ으로 인해서 결국 남은 게 뭐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양쪽을 다 쳐냈으니까. 예. 가운데 분모만 남았는데 결국은 그 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정말 안철수 대표, 김종인 대표까지 다 끌어들여서 모든 걸 좀 아우르겠다고 하는 여기서 많이 퇴색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뭐 약간 성향이 좀 어느 쪽이긴 하지만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황교안 대표의 대선 가도에 걸림돌이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세력을 다 쳐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수 통합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미래한국당은 그 통합의 그림을 조금 더 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사실은 조금 한번 짚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편지가 또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참이 구차스러운 편지입니까? 그죠? 예. 내가 또 속았다.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런 편지는 참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기 너무 구차한 편지일 것 같습니다. 진심 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예.